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벌 2세였다는 충격 고백까지. 과연 은호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늦은 밤 카페 문이 닫히고 은호가 혼자 정리하던 순간 문이 열리며 고성희가 들어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결연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은호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다.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세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은호야, 사실은 내가 내 엄마야. 순간 은호의 호흡이 멎는 듯 했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성희는 한 발 다가섰다.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그동안 엄마라 믿어온 순이 언니, 그 사람은 널 키워준 은인일 뿐이야. 널 낳은 건 바로 나야. 은호는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흔들어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고성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깊은 후회의 기운이 번졌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마. 내 아버지, 그 사람은 재벌가 집안의 아들이었어. 어린 나이에 야망도 가능성도 많았지만 결국 나는 그 집안에서 버림받았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재벌 2세였다고요? 고성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은 모든 걸 뒤로하고 해외로 떠났어.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한 거지. 나는 남겨졌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처지에서 어린 너를 품에 안아야 했어.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은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순이 엄마한테 저를 맡긴 거예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는 내 사정을 알았고 결국 내 앞에 너를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버린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맡긴 거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지. 널 지켜보는 게 두려웠으니까. 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말을 받아쳤다. 그건 그냥 변명이에요. 엄마가 없다고, 아버지가 버렸다고, 그렇다고 해서 저를 두고 떠난 게 정당화될 순 없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함과 동시에 집착이 섞인 눈빛이었다. 맞아. 변명일 뿐이야. 하지만 이 진실만은 내가 알아야 해. 내 뿌리에는 가난과 고생만 있었던 게 아니야. 재벌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 내 아버지의 존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은호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하나뿐이에요. 키워주신 순이 엄마, 그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은호를 바라보았다. 넌 아직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피를 이어받았는지. 내겐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 순이 언니 밑에서라면 평생 평범함 속에 묻혀 살겠지. 하지만 내 곁에 온다면 넌 전혀 다른 세상에 설 수 있을 거야. 은호는 흐느낌을 삼키며 대꾸했다. 저는 평범한 게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는 지금이 저한테는 전부예요. 제 뿌리 따위 필요 없어요. 고성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기억해. 피는 거스를 수 없어. 언젠가는 내가 날 찾게 될 거야. 내 아버지의 그림자도 결국 널 부를 테니까. 그녀는 어두운 카페를 천천히 나섰다. 남겨진 은호는 바닥에 무너져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과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대체 누구지? 다음 날 은호는 혼자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호야, 지역 선배 오늘 안 들어온대. 밤샘 개발 회의 있대. 밤새 회의라는 말에 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잔다니. 고요했던 공간에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거칠게 묻습니다. 넌 누구야? 너 뭐하는 새끼야? 깜짝 놀란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저 여기 있는데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급히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딱 맞춰 와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그는 화를 감추지 못한 채 나무랐습니다. 너 바보야. 머리가 안 들어가. 저런 놈이 들어올 때까지 왜 가만히 있어? 도망을 갔어야지. 선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열쇠 잃어버려서 뒷문으로 오는 줄 알았죠. 은호는 억울한 듯 답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덕분에 다행이다. 잠시 후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선택해. 경찰이랑 같이 가든가 아니면 나랑 가든가. 혼자는 못 보내. 회의 남는 거 아니었어요? 회의 빨리 끝났어. 천만다행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던 중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점심 아직이라며. 나도 아직 못 먹었거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저는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성재가 맛있는 거 사줄 텐데 그냥 따라와. 그리고 오래전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영화 약속 지켜요, 이제. 영화 약속이요? 은호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영화 보여주기로 했잖아. 지혁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알려달라고 했던 거. 헤어졌어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약속은 약속이지. 은호는 잠시 고민하다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주말엔 카페 지켜야 해서. 모레 카페 쉬는 날이라며. 그럼 그날 보자. 본부장님 회사는요? 아이, 월차 내면 되지. 수요일에 보자. 분위기는 점점 가벼워졌고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원피스를 바라보다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에이, 설마. 아까 은호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그런 옷 입고 오지 말든가. 안 되죠. 얼마 만에 영화도 보고 식사까지 초대한 건데요. 그럼 앞으로 자주 초대해야겠다. 짧은 농담이 오가는 사이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호는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성재는 은호의 속마음을 읽어냈습니다. 더 묻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티내고 싶지 않은 마음 나도 잘 알거든. 은호는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와 걷던 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평행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 또 다른 내가 사는 세상에 온 것처럼. 성재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은호와 이렇게 나란히 걷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솔직해졌습니다.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진심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은호가 밝게 웃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재밌었어요. 나도. 조심히 들어가. 그날 은호와 성재의 관계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힘들었던 은호. 그녀의 눈물을 알아본 건 오랜 친구 우진뿐이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밝고 환한 모습으로 동창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웃음도 터뜨리며 분위기를 띄우는 그녀. 모두가 아무렇지 않다고 믿었지만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절친 우진의 눈에는
은호의 미묘한 불안이 보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우진은 화장실 앞에서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은호가 놀라 묻자 우진은 담담히 말했죠. 너 좀 기다려봤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은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널 만나면 울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술집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는 우진, 그리고 그 곁에서 모든 걸 쏟아내는 은호. 거절당했던 사랑 이야기부터 가족의 안부, 심지어 은호조차 잊고 있던 옛 별명까지. 우진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기억 속에서 은호의 웃음이 조금씩 되살아났죠. 은호는 아쉬운 듯 속삭였습니다. 너 덕분에 충전됐어. 또 언제 보나? 그러자 우진은 가볍게 어깨를 감싸며 대답합니다. 겨울 방학 때 보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에도 우진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쑥 내뱉은 말.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팔자인 거 모르냐? 겉으로는 풍족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 늘 무언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은호에게 우진은 단순한 동창이 아닙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했습니다. 혹시 우진이 은호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은호에게 우진은 언제나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진심은 때로는 사랑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의 관계, 우정일까요? 아니면 시작되지 못한 사랑일까요? 늦은 밤, 집을 나간 강호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순이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받을까 싶어 다시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신호음만 들리면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지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한층 더 구부러져 있었다. 며칠 뒤 순이는 결국 강호가 커플 포차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그곳을 찾아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씁쓸했다. 손님 앞에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잔을 나르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드러난 표정은 지쳐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모든 장면을 은호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은호의 눈빛은 깊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형제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하는 자신이 서글펐다. 무너져가는 가족을 붙들 수 없는 무력감이 은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카페로 돌아온 은호는 한동안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그래, 다시 돈을 모아야 해.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그 순간 떠오른 건 지역의 동업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쉽게 믿을 수 없어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그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다. 며칠 후 은호는 지역을 불러내 조용한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다.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어? 같이 하자는 내 제안.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같이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3가지 원칙을 말했다. 첫째, 모든 계약은 반드시 문서와 공증으로 남길 것. 말로만 믿고 가는 일은 없어요. 둘째, 이익은 기여한 만큼 정확히 분배할 것. 누가 더 애썼는지 따지며 싸우는 건 원치 않아요.
셋째, 서로의 사적인 감정은 일에 끌어오지 말 것. 사업은 사업으로만 지켜야 해요. 지혁은 순간 놀란 듯 은호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너답다. 이렇게 철저할 줄 알았어. 속으로는 은호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이제는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화를 마친 뒤 은호는 카페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소식 없는 강호와 집에서 아들을 걱정하며 홀로 눈물 삼킬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이 확고했다. 흩어져가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더 강해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흔들리는 가족, 사라지는 신뢰. 하지만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려는 은호의 선택은 과연 새로운 희망이 될까 아니면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까. 그녀의 걸음은 이제 막 새로운 길목에 들어서고 있었다. 진짜 가족은 피일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 은호의 선택은 이제 모든 운명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